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추석 연휴도 지났고요. 이제 또 한글날도 지금 뭐 지나 이거 나갈 때쯤 되면 한글날이 지났을 것 지났어 같은데요. 지났지. 예, 이게 사전 녹화하는 게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또 한글날, 한글날은 또 사실은 뭐 민족의 최고 명절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어서 또 우리 배우리 회장님의 재미난 우리 땅 이름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게 이제 사당동 이야기랍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울에는 한 200여 개의 법정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사당동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그쪽 길이 옛날부터 그냥 유명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당동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사당동 얘기를 할까 해요. 어떤 곳인가?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 저 봉을 한번 보죠. 이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길이 이게 남태령으로 뻗은 길이에요. 쭉 이제 남태령으로 뻗은 길인데 양쪽으로 이제 큰 빌딩들이 자리했죠. 그래서 예. 이 일대가 이제 사당동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당동, 방배동 서로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한강이 나오고 이러는 이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상당히 의미 깊은 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부터 삼남대로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도나 전라도로 향하는 사람들, 물론 충청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흥길은 나중에 생긴 길이고요. 그건 일제 때 이제 생긴 길이고 주로 그 이전에는 이 길을 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삼남대로 이렇게 불렀던 그 길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이제 넓어졌으니까 옛날 삼남대로의 그 좁은 길이었던 그랬을 때 그 모습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사당동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남태령하고 얽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부담이 가는 곳이 바로 남태령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서울이죠. 한강이고요. 그리고 요 여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요 동작나루가 보여요. 쭉 뻗었죠. 이 길이 이제 이게 삼남대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보다시피 여기 동작 이렇게 된 게 이게 지금의 동작나루. 지금 동작대교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남태령으로 가는 이 길목에 여기가 사당동이 자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태령을 넘으면 바로 가천 땅이 나오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길을 따라서 저 수원 쪽, 병점 쪽, 천안 쪽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딱 점심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표시가 바로 그래서 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인데 여기는 이제 뭐 말을 놓아서 기르고 뭐 이랬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점심을 먹고 그랬어요. 좀 물론 더 가서 인도원에서도 먹고 그랬죠. 그래서 요 길 따라서 쭉 가는 요 길목에 있는 요 남태령, 근데 바로 그 옆에 큰 산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악산입니다. 그리고 남태령을 넘으면서요, 한쪽은 남태령을 넘으면서 이쪽은 관악산이다, 요거는 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근데 과천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그쪽 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면산입니다. 그게. 물론 우면산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그게 우면산 줄기예요. 그러니까 우면산과 관악산의 안부를 넘는 고개가 바로 남태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태령을 넘으면 이제 과천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과천을 지나면 바로 이제 인도원이 되는 것이고 쭉 가면서 그게 갈미,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수원으로 이어지는
요 길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저 서울인데 동작나루를 지나는 거죠. 여기 지금 동작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은 유명한 그 넓은 그 뜰이 하나 있는데, 물론 들이라고도 하죠. 뜰이 있는데 그 뜰 이름이 바로 승방뜰이에요. 그러면 이 뜰은 알겠는데 승방은 뭘까? 요게 스님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스님의 방이라는 뜻.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승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스님이 계시던 어떠한 그 불교 건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건 아마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쪽이 이제 남현동이 되고요. 남현이라는 것도 그건 남태령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남현동에서. 그 남이 바로 남태령의 남이고 현이 고개니까. 그 남태령을 줄여서 말한 게 남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법정동으로는 남현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과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태령을 넘고 쭉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제 과천읍내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천읍내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행궁자리가 거기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관악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더 가다 보면은 작은 고개를 하나 넘는데 여기가 찬음물 고개거든요. 몇 번 우리가 아마 걷기를 하면서 여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음물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인도권 촌이 나오고 인도권이 나오고 군포를 건너서 지나서 이제 수원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옛날 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방뜰이라고 하는 데가 방배동, 사당동 지금 그 위치라고 봐야 아니죠.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지금의 사당동에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 가구거리를 바로 지나면은 남태령로 올라가는 쪽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채석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돌을 이렇게 파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 바로 못 가서 그 아래쪽에 들판, 예. 그게 바로 승방뜰이에요. 근데 그 승방뜰 옆에 개천이 하나 있는데 이게 관악산에서 오는 물줄기거든요.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금의 이수교에 있는 쪽, 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승방뜰은 바로 사당동 지나서 바로 있는 뜰이에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사당동과 남태령 사이. 예, 그게 바로 승방뜰이에요. 나는요, 여기 그 전에 과천에서 나무 장사를 하면서 이게 서울로 드나들었을 때 승방뜰이라고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얘기는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방뜰 이래가지고 거기 무슨 신방이 있었나 이러고만 생각했는데 자라서 지금 땅 이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신방뜰이 아니라 승방뜰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기도 사람이 승 이런 걸 갖다가 으 발음을 잘 안 해요. 이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신방뜰 그렇게만 자라왔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옛날 사람들은 승방뜰을 제대로 발음 안 하고 신방뜰 그런 사람이 옛날 토박이 어른들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그 승방이 어디 있느냐면 남태령 못 가서 여기쯤 해가지고 그 골짜기 안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 이걸 보면은 바로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길이 나오는데 지금 그 남태령의 그 길은 사당동에서 과천까지 가는 건 굉장히 길을 넓혔어요. 그렇죠. 그러는데도 지금 차가 막히죠. 근데 그 길을 넓혔지만은 넓힌 것이 옛날 길을 넓힌 게 아니고 그 과천 쪽에 한내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이 사당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옛날 좁은 옛길이에요. 그게 남태령 옛길이에요. 그게 남태령 옛길이거든요. 그리 이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물을 그냥 찍은 거예요. 남태령 옛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 표석이 있습니다. 표돌이 이렇게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태령 옛길인데 이걸 왜 만들어 놨느냐면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산에 가는 사람이나 옛날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나 또 역사적으로 남태령 옛날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바로 요 길인데 아주 좁아요. 물론 이제 풀이 많이 나서 옛날보다 더 좁아지긴 했겠죠. 그래서 이 길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고개가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남태령 길이 바로 그 사당동에서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과천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예. 과천에 이제 도달하는데, 보다시피 과천에 도달하면 양쪽으로 두 개의 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쪽에 있는 관악산이고 또 하나는 조금 떨어져서 보이는 청계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당동에서 넘어가서 과천 땅에 이르면은 수원 쪽을 향해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산이 관악산이고 왼쪽에 보이는 산이 청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과천이 위치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도령이 지나갔던 옛날 남도길이에요. 이게요. 삼남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지만 옛날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과천 현감 무시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당동 일대에 옛 땅 이름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이런 땅 이름들이 있는데 이 땅 이름들의 대부분이 사당동에 깔려 있는 그 평지 쪽에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고 그 사당동이 속한 그 관악산 근처의 땅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골짜기 이름, 산 이름, 봉우리 이름들이 주로 많아요. 바위 이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평지에 있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마을 이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남태령이 두 개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하나는 남태령이라는 마을 이름이고 하나는 남태령이라는 고개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이름 자리에서 요걸 누르면 남태령 마을, 요걸 누르면 남태령 고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태령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나무골이 하나 나와요. 이 배나무골이 참 이게 많이 불리던 이름인데 지금은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대신에 그거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은 이수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수역이 있죠. 예. 그 이수가 이자가 베리자예요. 그죠? 그리고 배나무골 요 말 자체가 이목입니다. 이가 바로 배잖아요. 예. 목이 나무잖아요. 배나무골을 한자로 옮긴 게 바로 이목동이에요. 예, 이목동. 이것 때문에 한강물 사이에 배나무골하고 사이에 있는 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다리 이름을 갖다가 이수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와 관계가 있는 거지 이자가 두 이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배나무골 나왔죠? 예. 요걸 보면 알아요. 지금 설명을 다시 되풀이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배가 벨이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여고, 이와 여대 할 때 이자가 이 벨이자예요. 그 이고요. 나무는 목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목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목동이라는 그 동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의 그 신학대학이 거기 하나 있죠. 총신대요. 그렇죠. 총신대가. 예. 거기가 바로 이목동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이목동이고 거긴 옛날 사람들은 그냥 배나무골이라고 주로 불렀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도 마을처럼 형성돼 있어요. 옛날 초가집 마을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당동에서 요 배나무골 이야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